레스터시티 팬인데 황희찬 사랑해 메이트 네, 친구 이렇게 리즈 레전드로 장난스럽게 황희찬 선수를 추켜 세우는 모습도 있었고요. 지난 2월 달에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 제시 마시가 이제 경질이 됐는데 제자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프리미어리그에 잔류시켜 주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볼루TV 성혁입니다. 에버튼전에 선발 출전한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리그 3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정말 최악의 경기를 펼친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별로였는데 황희찬 선수가 너무 시원하게 골을 넣어줘가지고 기분이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부상까지 겹치면서 골 소식이 드물었던 황희찬 선수인데요. 지난 3월 뉴캐슬 원정, 또 지난달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 이렇게 골을 넣고 나서 다시 한 달여 만에 골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1월 FA컵 리버풀전 득점까지 포함을 하면 올 시즌 4번째 골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통째로 날렸던 2월을 제외하면 올해 그래도 매달 한 골씩은 터뜨려주고 있는 황희찬 선수입니다. 자, 이날 황희찬 선수의 골은 아다마 트라우레의 기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자기 진영에서부터 거의 70여 미터 정도를 혼자 공을 갖고 대각선으로 달려와서 에버튼 박스 안까지 진입을 했죠. 여기서 아다마 트라우레의 슈팅이 픽포드 골키퍼 선방에 막혀서 튀어나온 것을 박스 안에 침투해 있었던 황희찬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논스톱으로 받아 넣었습니다. 경기 보시면은요, 이 영상 굉장히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도 예측을 했던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깔끔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아다마 트라우레의 질주와 돌파가 정말 대단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놀라운 스피드로 적재적소의 자리를 잡고 접근해 있었던 황희찬 선수의 피지컬, 그 스피드를 따라잡았잖아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깔끔하게 해낸 마무리 역시 박수를 받을 만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후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면서 경기에 임하다가 후반 30분쯤 근육 부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뉴캐슬전 골 넣고 얼마 안 있다가 다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부상이 좀 아니기를 바라고요. 참 클레스마노에도 좀 다시 와야 되는데 황희찬 선수. 아무튼 경기는 황희찬 선수가 나간 뒤에 추가 시간 9분, 그러니까 99분에 에버튼이 극적인 동점골을 넣습니다. 예리미나 선수가 혼전 상황에서 골을 깔끔하게 밀어 넣으면서 1대1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라운드 프리미어리그 추가 시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토트넘 경기도 9분 줬었고, 아무튼 99분에 골이 나오면서 강등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잔류를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에버튼에게는 그야말로 귀중한 승점 1점이 됐습니다. 이날 75분 동안 활약하면서 팀의 선제골을 기록했던 황희찬 선수는 후스코어드닷컴 평점 7.3점 받으면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매체 버밍엄 라이브라는 언론사에서 후백 레베스 아다마 트라우레와 함께 황희찬 선수에게 평점 무려 8점 최고점을 줬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출전방에서 집중력을 갖고 발빠르게 반응하면서 팀의 선제골을 안기는 등 놀랄만한 활약을 펼쳤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줬네요. 자, 이날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추가한 르버햄튼은 승점 41점이 됐습니다. 13위 자리, 잔류는 이미 확정을 했고요. 사실 이날 승부는 울버햄턴이 아닌 에버튼이 초점의 가운데 있었던 그런 팀이었죠. 에버튼은 역사상 2번밖에 2부로 강등된 적이 없는 팀이고 그 2번마저도 1930년 또 1951년,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1954년에 일부로 다시 승격된 이후로는 지금 69년 동안 강등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지속기간 말고 1부 리그에 참가한 전체 시즌의 숫자만 따지면 잉글랜드에서 1부에서 가장 오래 뛴 팀입니다. 아스날이 1부 올라온 뒤로 가장 오래 남아있는 팀이긴 하지만 1부에 있었던 시즌만 합쳤을 때 110 몇 시즌인가 그렇거든요. 에버튼이 그만큼 정말 뼈대 있는 팀이죠. 그런데 최근에 계속 성적이 좀 안 좋고 이번 시즌도 지금 리그 17위 강등권 바로 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강등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버튼과 잔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팀들이 이 시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보면 잔류 라이벌 팀들의 응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레스터시티 팬인데 황희찬 사랑해 메이트 친구 이렇게 황희찬 선수한테 갑자기 사랑을 고백한다거나 아니면 리즈 유나이티드 팬들 리즈 레전드로 장난스럽게 황희찬 선수를 추켜 세우는 모습도 있었고요. 작년에 황희찬 선수가 리즈 이적설 있지 않았나요? 여러모로 리즈 유나이티드 팬들에게 황희찬 선수 이름이 제대로 또 각인이 되는 그런 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글은 지난 2월 달에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 제시 마시가 이제 경질이 됐는데 이분이 황희찬 선수가 짤츠부르크에 있을 때 감독이었잖아요. 그 라커룸에서 굉장히 선수들 막 독려했던 그 리버풀 원정에서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쳤던 그 화제된 영상의 주인공인데, 아무튼 이 마시 감독이 떠나면서 자기가 좀 성적을 좀 망가뜨린 그 팀을
제자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프리미어리그에 잔류시켜주려고 한다 뭐 이런 약간 좀 장난 섞인 그런 멘트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날 경기가 올버햄튼 승리로 그대로 끝이 났다면 진짜 리즈 유나이티드 팬들 반응이 더 뜨겁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경기는 99분 예림 이나의 극적인 동점골로 무승부가 됐죠. 이게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요한 골이냐면 만약에 그대로 패배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의 골이 결승골이 됐을 경우에 18위 리즈 유나이티드가 아직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1점 앞선 17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17위를 하더라도 이 동점골 덕분에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그래도 그 격차를 2점으로 벌릴 수는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잔류 승점 정말 1점 2점 너무 중요한 그 에버튼 입장에서는 너무도 예레미나 선수의 골은 정말 중요한 골입니다. 물론 리즈 유나이티드가 오늘 밤에 열릴 웨스트햄전에서 이겨버리면 리즈와 에버턴의 순위는 뒤바뀝니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34점이 되면서 에버턴보다 1점 많아지죠. 17위 자리를 가져가게 돼요. 이 경우에는 리그 최종전에서 에버턴이 자력 잔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강등권 경쟁이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승점 1점이 간절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황희찬의 골과 예레미나의 골은 강등권 팀들을 정말 웃고 울리는 정말 굉장히 민감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하위 사우스햄튼이 이미 강등이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 에버턴, 리즈, 또 레스터시티 요 네 팀이 지금 잔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에버튼이 오늘 경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에버튼이 좀 그렇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입장이죠. 남은 경쟁권 세 팀이 지금 제가 이거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번 37라운드 여기서 승점을 많이 추가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38라운드 최종 라운드는 정말 너무 흥미진진하겠네요. 노팅엄 팰리스, 에버튼, 본머스, 리즈 유나이티드는 손흥민선 토트넘. 리즈 유나이티드는 한국 선수랑 계속 인연이 있네. 그리고 19일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 이번 라운드 뉴캐슬 또 최종전 때는 웨스트햄하고 또 경기를 합니다. 어떤 팀이 잔류를 하고 어떤 팀이 강등이 될지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아무튼 부상 때문에 좀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서 경기를 좀 하다가 나갔는데 자 이번엔 큰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황희찬 선수가 그 부상이 좀 생각보다 잦아가지고 실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자 이제 한 경기 남았으니까 마지막 경기까지 치르고 잘 좀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울버햄튼 모처럼 황희찬 선수가 골을 터뜨렸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강등권 이야기까지 한번 묶어서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